15세기 말 프랑스, 스페인, 오스만 제국 등 주변 나라들이 강력한 중앙 집권제로 다진 힘을 바탕으로 세력을 뻗어나갈 때 이탈리아는 크고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반도 한가운데 있는 로마 교황청은 여러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교황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급격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어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그리고 조그만 도시국가까지 다양한 정치 세력이 각자 이익을 얻기 위한 합종연행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4분 5열 나눠진 이탈리아를 힘으로 통일하고자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누굴까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 통일을 꿈꾼 교황의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체사레 보르지아는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더 6세는 최초의 스페인 출신 교황 삼천덕의 추기경이 되었어요. 그는 뛰어난 지식과 판단력으로 업무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타락한 교황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매수, 매관매직, 독살, 간통 등 악랄한 방법을 일삼았고 성직에 있음에도 여성 편력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그는 여러 종부 사이에서 자식을 가졌는데 그중 반누차 카타네이가 낳은 자식들에게 애정이 각별했어요. 알렉산더 6세는 교황을 뽑는 선거 콘클라베에서 추기경의 3분의 2 지지를 얻기 위해 막대한 뇌물로 매수했습니다. 교황이 오르자 18살에 불과한 장남 체사레를 추기경으로, 차남 후안을 교황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교황의 아들 체사레는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무력으로 이탈리아 중부 로마냐 지방을 차지하기를 원했죠. 복수심이 강한 인물로 여동생 루크레치아와 근친 관계에 있는 동생 후안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1498년 체사레는 추기경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대로 위대한 군주가 되기 위해 교황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략과 기만을 통해 반항하는 귀족들을 무너뜨리고 차례차례 땅을 정복했어요. 체사레는 정적을 초대해 독을 먹여 죽이는 일로 악명 높습니다.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추기경이나 중요 인물을 만찬에 초대해 매운맛이 나는 요리를 대접했어요. 매운맛은 치명적인 독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죠.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독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축적되었어요. 이전에는 동식물에서 얻는 독을 주로 사용했다면 이때부터 금속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체사레는 비소, 납, 인을 적절히 섞어 만든 독약 칸타렐라를 제조해 음식이나 음료에 몰래 섞어서 정적들을 제거했어요. 독살이 힘들면 교황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적의 장군들을 매수한 다음 반역자로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했죠.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체사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사촌 샤를로트와 결혼해 프랑스 군대를 불러들였죠. 왕이 군사적, 금전적 지원을 얻은 체사레는 이탈리아 중부 이몰라, 포를리, 페사로 등의 도시국가를 정복했어요. 뒤이어 나폴리 왕국을 침략했고 프랑스와 양쪽으로 밀라노 공국과 피렌체 공화국을 위협해 항복과 동맹서약을 받아냈습니다. 체사레는 카이사르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군주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권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체사레는 카이사르가 건설한 로마 제국의 영광을 1500년이 지난 르네상스 시대에 재현하고자 했어요. 27세의 젊은 나이에 드디어 체사레는 이탈리아의 떠오르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피렌체의 외교관 마키아벨리는 몇 개월간 체사레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의 대담한 행동과 용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쓴 군주론에서 이상적인 지도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도덕적인 판단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마키아벨리에게 체사레는 교황 군대를 지휘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꿈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냉혹하면서 강한 권력력을 가진 체사레를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군주라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군사적인 업적을 남겼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체사레를 높이 평가한 배경에는
절박한 당시 상황이 영향이 컸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웃나라 프랑스가 침공해 자신의 조국 피렌체가 짓밟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간섭과 압박을 받는 허약한 이탈리아를 체사레가 구해주길 원했죠. 그래서 잔인하고 교활하지만 탁월한 현실 감각을 갖춘 체사레가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체사레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체사레는 정치적 격변으로 밀라노를 떠나 피렌체에 있던 다빈치를 고용했어요. 다빈치는 군사기술 자문으로 무기 설계와 지도 제작 등의 일을 담당하면서 체사레를 도왔습니다. 이후 체사레는 토목공사를 점검하고 지휘하는 권한을 다빈치에게 주어 우대했어요. 체사레가 로마냐 지방 우르비노 공작의 성을 차지할 때는 집안 도서관에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다빈치를 배려했고 필요하면 다른 도서관의 책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사레와 다빈치의 만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체사레가 갑자기 몰락한 것이죠. 1503년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교황이 갑자기 고열과 구토로 쓰러졌습니다. 이튿날에는 체사레도 똑같은 증세로 드러누웠죠. 시간이 지나 체사레는 회복했으나 교황은 죽고 말았어요. 독사를 의심했지만 3일간 열이 오르고 땀이 나는 증상으로 보아 로마에서 자주 유행한 말라리아로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아버지가 죽자 체사레의 세력은 급속히 약해졌고 이후 율리우스 2세가 교황이 즉위했어요. 예전부터 체사레와 격대 관계에 있던 율리오 2세는 그의 즉위를 박탈하고 스페인으로 추방해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와 함께 체사레의 가문의 영지는 강탈당하고 말았어요. 복귀를 노리던 체사레는 가까스로 감옥을 탈출해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있는 나바라 왕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스페인을 공격하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된 체사레는 스페인군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나바라 왕국의 친스페인 세력이 배신하자 포위되었고 칼에 찔려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원대한 이탈리아 통일을 꿈꿨지만 체사레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강대국의 틈 바구니에서 자신의 가문이 지배하는 왕국을 건설하길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죠. 무력과 속임수로 쌓은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대는 다르지만 당시 분열된 이탈리아의 상황은 같은 반도 국가로서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는 우리나라가 냉혹한 국제 정치 관계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